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만큼 오늘은 대통령 탄핵 인용 내용과 교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국 탄핵 인용이었죠. 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판결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예. 이미 알려진 대로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초 판결문 주문까지 약 1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보다 빠른 22분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인한 점과 권한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른 탄핵 소추 사유였던 언론 자유 침해와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는 세월호 참사 부분은 탄핵 인정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곁에 있던 시민들은 세월호 구조에 대해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탄핵 찬성 단체와 시민들은 촛불 시민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서울역에서는 헌재가 결정문을 발표하는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면서 TV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화면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됐네요.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실망 않게끔 지도자가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바랍니다. 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오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분열과 어떤 반목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탄핵돼서 이제 좀 더 나은 대통령이 뽑혀서 나라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탄핵 반대 집회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 가포 비상령을 발령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일부는 죽창을 들고 헌재를 박살내겠다고 외치는 등 시위 역시 과격성을 띠었습니다. 경찰도 2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교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탄핵 선고가 있던 시각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한국 기독교 회관에 있었는데요. 탄핵 인용이 결정된 순간에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 위원들은 함께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11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 요지를 읽어나가자 모두 숨죽이고 선고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자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필 귀정이란 말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 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촛불이 정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헌신, 수고 이것이 완성됐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과 불법 자금 모금 등으로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국력 소모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작으로 사회 발전과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보수 단체들도 입장문을 냈죠. 네, 보수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기총과 한교회는 입장이 비슷한데요. 그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갈등을 이어온 상황을 염려하면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예. 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더 이상 갈등과 분열로 치닫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 상임의장인 김상근 원로 목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면서도 나라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탄핵 인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민주주의나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게 모든 한국교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곧바로 대선 준비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회협의회는 정부를 향해서 조기에 치러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초부터 조기 대선을 준비해온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은 그동안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주춤했던 대선 후보 검증과 정책 의제 발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 역시 해산하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선이 국민의 촛불 헌재의 탄핵 결정과 걸맞는 그런 대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죠. 기독교인들 역시 대통령 선거에 임할 텐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뽑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후보를 선출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승규 기자 수고했습니다.